전년도 준우승팀 강팀 토트넘이 전년도 우승팀 맨시티를 잡고 올라온 웨스트햄과 4강전을 놓고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의 리그 경기에서 패배했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는 런던 더비 복수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재밌었는데 손흥민 팬이라면 아쉽고 재미가 덜한 경기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 경기마저도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토트넘을 2년 연속 4강을 진출시켰습니다. 토트넘이 2대1로 웨스트햄을 누르고 이제 첼시, 아스날, 리버풀 중 첼시와 준우승을 치르는 빅매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공개된 후 예상대로 손흥민의 이름을 볼 수 없었습니다. 3일전 리버풀전 풀타임을 무리하게 소화한 데다 카라바오컵 경기 3위로 또 리그전이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차 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자리에 베르바인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바인은 현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영국 다수 매체들이 토트넘 이적 리스트에 계속 베르바인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바인은 손흥민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던 선수인데 사실 손흥민이 다치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보니 벤치 자원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만약 콘테 감독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모우라 자리라도 위협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리뉴 감독 시절처럼 윙백을 노리면 좀 나았을 텐데요. 자, 어쨌든 베르바인이 선발 출전을 했는데 베르바인이 완전 손흥민 빙의를 해버렸습니다. 선제골을 넣으면서 팬들을 열광케 했고 동점 실점 이후 곧바로 또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톡톡히 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8분 호이비에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베르바인이 구석을 노린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호이비에르는 케인에게 패스하려 했을 텐데 케인도 노마크 상황이어서 공만 왔다면 골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베르바인이 가로채서 득점을 했죠. 콘테 감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쉬게 했던 강수를 베르바인이 완벽하게 미션 수행을 하면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도박사들은 토트넘의 승리를 높게 점쳤지만 수비 붕괴라고 했던 웨스트햄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패스플레이가 아쉬움이 있을 뿐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압박을 했습니다. 토트넘도 만만치 않죠. 쉴 새 없이 뛰어다니게 하니 확실히 과거 토트넘 경기와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베르바인 골이 나온 이후 공방은 치열해졌고 곧바로 웨스트햄의 맹공이 퍼부어지자 전반 31분 보엔에게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웨스트햄은 몰아붙였는데 이때 요리스의 활약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3연속 헤딩슛을 허용했는데 요리스가 두 번은 플라잉 디펜스를 선보였고 한 번은 요리스가 해결하지 못했지만 골대 밖으로 나가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기다 콘테 감독에게 극찬받았던 다이어가 킹 미스로 실점 직전까지 가게 만들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후 바로 베르바인이 다시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반 34분 박스 안에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더니 모우라에게 패스했고 모우라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경기 1억 5천만원 우승 상금대회 맞나요? 이게 뭐라고 평일에 6만 5천명 만원관 중에 양팀 모두 사활을 걸면서 경기하는지 와 1,000억 놓고 경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치열함은 팬들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콘테의 매직입니다. 전반전을 2대1로 마친 후 토트넘은 후반전도 동일한 라인업으로 웨스트햄을 상대했습니다. 베르바인이 스스로 주인공인지 알았는지 후반 시작하자마자 욕심을 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후 특별한 공방 없이 20분이 흐르고 콘테 감독은 이제 손흥민을 출전시켰습니다. 베르바인과 교체한 거죠. 베르바인은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은 좋지 않더라고요. 이미 짐작하는 게 있을까요? 손흥민이 출전하자 팬들의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과연 4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역습 상황에서 왼쪽에 있던 케인이 중앙에 있던 손흥민에게 완벽한 패스를 했는데 손흥민의 아쉬운 터치로 슈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훈련을 하면서 2주간 쉰 것이 아니라 그냥 쉬었다 보니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고 웨스트햄의 공격이 더 거세졌는데 경기 15분 정도를 남기고는 알리, 에메르송, 탕강가까지 교체 투입되면서 체력이 떨어진 수비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대1 승리를 지키겠다는 콘테 감독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토트넘이 웨스트햄 때문에 일격을 당한 적이 있었죠.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까지 나오면서 무승부로 승점 2점을 날렸던 경기. 혹시나 그런 허탈한 경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종료 직전에 그런 동점 실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른쪽 웨스트햄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굴절로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면서 실점이 될 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위기를 벗어나고 2대1 스코어를 지키면서 토트넘은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력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반부터 경기를 지배하려고 노력했다. 득점을 했고 실점을 했는데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우리가 다시 득점을 했는데 우리가 공을 전달하는 방식이 좋았다. 우리는 후반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려 노력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많은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뛰면서 수준이 떨어졌다. 나는 많은 교체를 활용해야 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 매직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했습니다. 토트넘의 짐이라고 봤던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한 것입니다. 도어티는 마치 자기 옷을 입은 듯 에메르송보다 좀 더 정확한 패스들로 공격을 돕기도 하고 수비도 적극적이었고 베르바이는 이 경기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필요 없는 선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콘테 감독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아무리 선수 영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도 영입을 하려면 누군가는 보내야 하는데 중요한 경기와 더 중요한 경기들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똘똘 뭉치면서 위닝 멘탈리티가 제대로 올라왔는데 누굴 보내냐고요. 산투 감독이 만났던 웨스트햄과 완전 다른 경기를 만든 콘테 감독은 또 극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말자. 역시 감독 차이였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우린 강팀이 맞았어. 케인 컨디션 괜찮은 거지? 카라바오컵 4강은 토트넘, 첼시, 아스날, 리버풀이 올라오게 되고 토트넘은 첼시와 맞붙게 되면서 허접대회라고 본 카라바오컵이 슈퍼대회가 되었습니다. 이젠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최고의 선수들과 전략으로 경기들을 치르게 되고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우승의 가치는 결코 가벼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팬들도 확실히 버리는 대회가 아니라 우승을 열망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어차피 세 팀 중 어떤 팀도 쉽지 않았어. 50%야. 리버풀도 기적을 만들었어. 아쉽네. 토트넘 우승 더 이상 꿈이 아니야. 우린 곧 선수 영입도 할 거니까 더 강해질 거야. 당장 다음 주에 경기 있으면 좋겠어. 송과 케인이 우승컵 드는 장면 상상하니 눈물이 나.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차피 컨디션 조절이라고 봐야 하고 팀이 이겼으니 그걸로 만족을 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부터 시작하는 박싱데이에 집중해야겠죠. 승점 9점을 킵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경기 스케줄도 나쁘지 않아서 토트넘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12월과 1월이 최악이었는데 올해만큼은 확실히 다르네요.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4강 진출을 축하하고 손흥민 훈련 잘했으니 또 잘 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대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